삼국의 전성기는 꼭 알아야 해. 백제의 전성기는 근초고왕 때인 4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인 5세기, 신라의 전성기는 지중왕 법흥왕 때인 6세기야. 백제 4세기, 고구려 5세기, 신라 6세기 순서야. 신라는 동쪽 끝에 치우쳐져 있어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고대 국가의 기틀 마련이 늦어졌다고 했지. 그래서 전성기도 삼국중 꼴찌야. 시험에 잘 나와. 암기팁이 있어 456 백고무신으로 외워. 456과 백고무신을 함께 기억해. 4는 4세기 백제 전성기, 5는 5세기 고구려 전성기, 6은 6세기 신라 전성기. 암기팁. 삼국의 전성기 4, 5, 6 백고무신,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신라 지중왕 법흥왕. 백제는 4세기 근초고왕 때 왕권이 강력해져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했어.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마한 대부분을 복속하고 가야에도 진출했으며 중국 동진, 가야, 외를 잇는 해상 교역을 했고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 고국 원왕을 죽여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기도 했지. 이처럼 4세기 근초고왕 때는 백제의 전성기였어. 이때 백제는 외의 칠지도를 하사하기도 했지. 암기팁이 있어. 고구마의 초고추장을 칠하자로 외워. 고구는 고국원왕 전사, 마는 마한 복속, 초고추장은 근초고왕, 칠지도는 칠지도 하사야. 암기팁. 고구마의 초고추장을 칠하자. 고구는 고국원왕 전사, 마는 마한 복속, 초고추장은 근초고왕, 칠은 칠지도 하사. 백제의 전성기였던 4세기 근초고왕 때 한반도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백제는 5세기가 되면 국력이 약해져. 왜냐하면 5세기는 고구려의 전성기인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였기 때문이야.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계로왕은 전사하지. 수도가 함락됐으니 수도를 더 남쪽으로 옮겨야겠지. 그래서 계로왕 다음 왕인 문주왕은 수도를 현재의 충청남도 공주인 웅진으로 천도해. 당연히 왕이 전쟁에서 패해 전사했으니 왕권은 약해졌겠지. 또 웅진으로 천도했으니까 웅진 귀족과 한성 귀족들 간의 내분이 발생했고, 이처럼 5세기의 백제는 위기였어. 암기 팁이 있어. 계로왕은 괴로워로 외워.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이 함락되고 전사했기 때문이야. 암기 팁. 계로왕은 괴로워. 계로왕, 괴로워, 한성 함락, 전사. 앞에서 계로왕이 전사하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과정에서 웅진 귀족과 한성 귀족들 간에 내분이 발생해 왕권도 약해져 문주왕은 살해됐고 그 아들 삼군왕도 살해돼. 그리고 동성왕이 즉위하지. 동성왕은 귀족 세력을 누르고자 왕권 강화에 힘썼어. 결과는 성공이었고 귀족 세력은 약화됐지. 그리고 고구려의 남하를 막기 위해 신라와 혼인동맹도 맺었어. 신라 왕족의 딸과 혼인한 거지. 고구려가 남침해 백제가 위기에 빠지면 신라가 도와준다는 거야. 그리고 신진 세력을 등용해 귀족 세력들을 억누르며 왕권을 강화했어. 결국 동성왕은 자객에 살해되지. 암기 팁이 있어. 동성동본끼리 혼인은 안 되지. 동성동본끼리 혼인 노후로 외워. 동성동본에서 동성은 동성왕, 혼인은 혼인동맹. 암기 팁. 동성동본끼리 혼인 노, 동성, 동성왕, 혼인, 혼인동맹. 계로왕의 전사부터 문주왕 살해, 삼군왕 살해, 동성왕 살해까지 위기에 빠졌던 백제는 무령왕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어. 무령왕은 농업 생산량을 늘리는 등 경제적 안정을 이뤘고 지방에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들을 파견해 지방 귀족 세력을 통제했어. 또한 고구려도 공격했지. 또 중국 북조와 교류하는 고구려에 맞서 중국 남조의 양나라와 교류하기도 했어. 그 증거가 바로 무령왕릉이야. 무령왕릉은 남조 양나라의 벽돌무덤 양식으로 만들어졌거든. 암기 팁이 있어. 무 22개를 남조로 외워. 무는 무령왕, 22는 22담로, 남조는 남조. 암기 팁. 무 22개를 남조, 무 무령왕, 22개, 22담로, 남조, 남조. 고구려가 처음부터 강력했던 건 아니야. 3세기 때에는 약했어. 위나라가 수도에까지 침입했거든. 가까스로 물리칠 수 있었지. 313년 미천왕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설치한 양랑군을 정복해
한군현 세력을 완전히 축출했어. 몰아냈다는 말이야. 암기팁이 있어. 미친 낙지로 외워. 미친은 미천왕, 낙지는 낭랑. 암기팁, 미친 낙지. 미친은 미천왕, 낙지는 낭랑군 정복. 백제 전성기 때인 4세기, 고국원왕은 그동안 고구려를 위협하던 전현과 화해하고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해 백제를 공격했지만 오히려 백제 근처고왕의 공격으로 고국 원왕은 그만 죽게 돼. 왕이 죽었으니 이제부터 고구려와 백제는 철천지 원수가 되지. 그래서 5세기 때 고구려 장수왕이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를 공격해 계로왕은 죽고 말아. 암기팁이 있어. 고국 원왕은 백제 전성기 때인 4세기 백제 근처고왕의 공격으로 죽어서 원한에 사로잡혔지. 그래서 고국 원한. 고국 원한과 발음이 비슷하지? 암기팁. 백제 근처고왕의 공격으로 죽어 원한이 쌓인 고국 원한, 고국 원왕. 고국 원왕의 아들인 소수림왕은 강한 고구려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공인했으며 율령을 반포하는 등 체제 정비에 힘썼지. 암기팁이 있어. 소수림왕을 소로 생각해. 소가 공부를 잘해 못해. 공부도 못하고 사고만 쳐서 결국 퇴학당했어. 태학. 그래서 태학. 그 소는 나중에 소불고기가 됐대. 불교기? 그래서 불교. 그런데 소고기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렸대. 율령? 그래서 율령. 암기팁. 소가 사고쳐서 퇴학당한 뒤 불교기가 됐어. 그 고기를 먹으면 속이 울렁거린대. 소, 소수림왕. 퇴학, 태학 설립. 불고기, 불교 공인. 울렁, 율령 반포.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소수림왕은 강한 고구려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 마침내 그 손자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거야. 광개토대왕의 이름엔 흑토자가 들어가지 땅을 넓혔다는 거지. 영토 확장에 힘썼어. 그 결과 동쪽으로는 동부여를 정복했고 서쪽으로는 후영과 거란을 격파해 요동을 차지했으며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 한강 이북을 차지했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는데 그 과정에서 가야도 공격했지. 북쪽으로는 부여도 공격했어. 암기팁이 있어. 지도를 봐. 광개토대왕은 동서남북으로 기억해. 동쪽은 동부여, 서쪽은 후연, 남쪽은 백제, 신라, 가야, 북쪽은 북부여를 공격했어. 암기팁. 광개토대왕 동서남북. 동은 동부여, 서는 후연, 남은 백제, 신라, 가야, 북은 북부여, 정벌. 5세기 장수왕은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백제와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 남진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 그 결과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지. 광개토대왕은 한강 이북 차지, 장수왕은 한강 유역 차지야.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은 한강 북쪽만 차지한 거고 장수왕은 한강 유역, 즉 한강 전체를 차지했던 거야. 그 결과 고구려 장수왕은 만주부터 한반도 중부까지 차지하는 고구려의 전성기를 마련했어. 광개토대왕 한강 이북 차지, 장수왕 한강 유역 차지. 또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 유연 등과도 대등한 외교를 펼쳤어. 이걸 다원적 국제질서가 형성됐다고 해. 즉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남북조, 유연, 고구려 등 여러 개라는 거야. 5세기 장수왕 때의 고구려는 동북아시아 최강국이었어. 고구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지. 5세기 동북아시아는 중국이 남북조로 대립해 분열됐는데 이때 고구려는 강한 군사력과 외교를 통해 동북아시아 최강국이 됐지. 이러한 자부심에서 고구려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내세웠어. 즉 고구려 왕을 신성한 하늘의 자손이라는 태왕이라 부르고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라 자부했지. 이 내용은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광개토대왕릉비에 잘 나와 있어. 또 장수왕 때 한반도 중부인 충청북도 충주를 점령하고 세운 충주비에도 신라를 동쪽 오랑캐라는 뜻의 동의로 표현한 것도 고구려가 사방의 오랑캐를 복속시킨 천하의 중심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고구려인의 천하관, 시조인 추모왕 주몽은 북부여에서 태어났는데 하늘신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다. 영락대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엄은 사해에 떨쳤다. 진안의 12개 소국 중 하나였던 사로국은 진안을 통일했어. 그리고 신라는 광개토대왕 때부터 시작된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제 동맹을 맺어 백제와 손잡았지. 그리고 영토가 커진 만큼 교통망도 넓혀야 했어.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잇는 도로와 역을 개설했지. 지증왕은 소를 이용해 농사짓는 우경을 보급하고 왕족이나 귀족이 죽으면 여러 사람을 함께 땅에 묻는 순장을 금지했지. 순장으로 멀쩡한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 노동력이 낭비된 거지. 그래서 지증왕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순장을 금지했던 거야. 사실 지증왕의 지는 지혜 지자야. 하지만 땅지로 외워. 즉, 땅, 농사와 관계에 있어. 소를 이용해 농사짓는 우경을 보급했고 순장을 금지해 노동력도 확보했지. 또 지증왕 때 수도에 시장을 개설했어. 지증시장으로 외워. 또 지증왕은 우산국 울릉도도 정복했지. 독도는 우리 땅 노래 가사 알지?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또 지증왕 때부터 국호 즉 나라 이름을 신라로, 왕호 즉 왕 이름을 중국식 왕호인 왕이라고 썼어. 그 전까지는 대장군을 뜻하는 마리간이었지. 그래서 지증왕은 신라왕이야. 지증왕은 신라왕으로 외워. 암기팁. 땅지, 우경 보급, 순장 금지. 지증 시장, 수도의 시장 개설. 독도는 우리 땅.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우산국 울릉도 정벌. 지증왕은 신라왕, 국호는 신라, 왕호는 왕. 암기팁이 하나 더 있어. 신라왕이 우산 쓰고 순대 사러 시장에 갔다로 외워. 신라는 국호를 신라로, 왕은 왕호 사용, 우산은 우산국 정벌, 순대는 순장 금지, 시장은 시장 설치. 암기팁. 신라왕이 우산 쓰고 순대 사러 시장에 갔다. 신라는 신라왕, 우산은 우산국 정벌, 순대는 순장 금지, 시장은 시장 설치. 법흥왕은 법을 흥하게 한 왕이지. 법법자에 흥할 흥자니까. 법률, 즉 율령을 반포했어. 또 법자에는 법이란 뜻 외에도 불교란 뜻도 있어. 불법이라는 말 알지? 바로 불교 또는 부처의 가르침이란 뜻이야. 이차돈이 순교하자 불교를 공인했어. 공인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이지. 이때 이차돈이 불교를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다가 순교했어. 그래서 이차돈 순교비도 세웠지. 그리고는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한 금강가야를 정복했어. 또한 신라가 발전하면서 태왕이라는 칭호도 쓰고 건원이라는 연호도 사용했지. 귀족 세력을 대표할 신라 최고의 관직으로 상대 등을 설치했지. 암기팁이 있어.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가 불금에도 태권도를 해 상을 받았다. 법은 법흥왕, 률은 율령 반포, 불은 불교 공인, 금은 금강가야 정복, 태는 태왕 칭호, 권은 건원, 상은 상대 등 설치로 외워. 암기팁. 법률 전문가 이차돈이 불금에도 태권도를 해 상을 받았다. 법, 법흥왕, 률, 율령 반포, 이차돈, 불, 불교 공인, 금, 금강가야 정복, 태, 태왕 칭호, 권, 건원, 상, 상대 등 설치. 앞에서 내무랑 때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진압해달라는 내무랑의 부탁을 받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지원군을 파견해 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김해의 금강가야까지 왜구를 따라가서 격파했다고 했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 타격이 컸던 금강가야는 점차 쇠퇴하고 그 자리를 고령의 대가야가 대신해 새롭게 가야 연맹을 주도하지. 그래서 금강가야가 주도한 가야 연맹을 전기 가야 연맹, 대가야가 주도한 가야 연맹을 후기 가야 연맹이라 해. 암기팁이 있어. 앞에 금관보다 뒤가 더 크다. 앞, 전기 가야 연맹, 금관, 금관 가야, 뒤, 후기 가야 연맹, 크다, 대가야.